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 오늘도 선정을 해왔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두 종목인데요. 자, 첫 번째는 KH바텍입니다. 폴더블 이 선두주자라고 하고 오늘 방산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KH바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상대로 뭐 잘 나왔다라는 분석이 나타나는 이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요 정도 세전이익 요 정도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매출액은 이제 1분기입니다. 한 485억 원 나타났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는 괜찮게 나타났죠. 이유인즉슨 고객사향 요 부분에서 스마트폰이 신제품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조립 모듈 부분이었어요. 다른 섹터보다 특히나 조립 모듈 부분에서 잘해준 흐름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1분기에 186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 분기 대비해서 오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전 분기 대비 한 42% 는 흐름들 이 부분 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 법인의 청산 이익 이 부분 때문이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증권사에서는 중국 법인 이슈만 잘 골라내면 덜어내면 큰 변화는 없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세전 이익 이쪽에서 크게 좀 늘었잖아요. 마이너스 67이었는데 88 이렇게 수치가 나왔으니까요. 이 효과는 환 효과였다라는 분석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조립 모듈 부분에서 긍정적인 1분기 실적 선방에 대한 주요 동력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분기 이후에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앞으로 조립 모듈 부분에서 긍정적인 실적 시그널이 포착이 됐구나라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 무엇이 호재성 재료일지 IDC라고 합니다. IDC는 KH바텍이 개발한 최고의 금속 가공 방법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뭐 장점을 모두 갖고 있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다라고 해서 올해 상반기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IDC 매출 증가의 흐름들 2분기에 좀 더욱 톡톡히 볼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IDC 같은 경우에는 5G 중저가 모델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메탈 케이스의 채택 불가피한 전망이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자 전략 바로 만나보면요. 자, 하반기 이후에는 폴더블이 변수다라고 해서 폴더블의 선두주자 이 리포트 제목에 있었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 20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출하량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1분기 실적 선방의 모멘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조립 모듈에 있었는데요. 이게 하반기에 한 개 모델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아무래도 이쪽에서 매출 성장의 근거가 나와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반기 모멘텀이 그쪽에도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였고요. 목표 주가는 27,000원을 유지하라라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2분기 실적 부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는 조금 더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돼서 이 부분 보시고요. 폴더블 핵심 부품 생산에 대한 KH바텍의 앞으로의 관심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증권사의 전망 여러분도 잘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방산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얘기입니다. 자, 하나시스템은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한반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방위비 이런 부분, 국방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해서 한 7% 정도 항상 매출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산주는 놓칠 수 없는 매력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시스템을 볼 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게요. 방산주의 성장 모멘텀은 방산 플러스 ICT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방산과 이 두 개의 동력이 장착돼야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8월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SNC를 합병하면서 이 부분이 구축이 됐거든요. 방산 플러스 ICT, 그래서 스마트 국방에 대한 이미지를 갖췄습니다. 2018년 8월 이 ITC, 방산 이런 부분으로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2019년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그런 이슈가 있었죠. 자연스러운 맥락을 함께 살펴보시면 또 이 종목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ICT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성장 동력 장착을 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영역이에요. 이제까지는 이런 흐름들을 무난히 이어왔다면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 빅데이터, 마지막으로 AI 플랫폼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요. 다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있는 그런 부분인데 디지털 영역을 구축하는 게 방산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타나면서 중요한 부분이 스마트 감시,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 그리고 PAV라고 도심 항공 이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3대 축을 잘 보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도심 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오버에어거든요. 이런 그림입니다. 날아다니는. 이게 하나시스템이 45%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 건지 여러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운행 서비스 이런 부분을 조달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 이쪽에서도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한 부분 설명이 남았습니다. 하나시스템, 이 하나그룹의 전반적인 그 구조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하나에서는 지배 구조, 이 지주사 체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하나와 그리고 H솔루션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체제는 아니지만 다소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H솔루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대 주주는 이제 김승현 회장이잖아요, 하나에서. 그런데 김승현 회장에게는 아들 3형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H솔루션 100%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50, 둘째, 셋째 25, 25 각각 갖고 있는데 H솔루션 앞으로 후계 구도를 위해서는 이쪽의 지분 가치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H솔루션이 하나시스템, 그리고 하나에너지, 그리고 SIT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 이 후계자 구도 이런 정착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배 구조, 지분 구조 이쪽에서도 투자 모멘텀이 서려 있다. 이쪽을 키워서 이쪽의 지분을 확대해서 이쪽이 후계자로 가는데 긍정적인 시그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BK 투자증권에서는 이 종목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2,000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방상조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하나시스템과 더불어서 KH 바텍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